도내 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역점 시책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허성모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 시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했던 신년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네, 잘 봤는데요. 역시 지역 경제 살리기가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시책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올해를 창원 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정하고요. 저희들 시무식 대신에 경제정책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단기 일자리부터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창원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산업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산업을 혁신하는 혁신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들을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13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경제뿐만이 아니라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창원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는 시점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그 창원형 인구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하려면 출산, 육아, 보육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는 둘째와 셋째에서 이제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가 축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더 많은 복지 정책으로는 중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교복을 무상으로 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전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 부담분 일부를 저희 시가 부담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복지 정책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그 자부심이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우리의 역사. 올해 부마항쟁 40주년입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죠. 내년에는 물론 3.15 60주년이고요. 그다음에 김이 독립만세가 100주년인데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 통합창원시는 웅동, 웅천, 삼진, 창동, 그다음에 창원읍성, 상남 곳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산항 개항이 120주년이 됩니다. 이런 근현대사의 과정에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들을 선양하는 그런 역할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이 특례시 지정이 창원시의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아직도 이 특례시와 광역시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례시가 어떤 건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특례시를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재정상의 큰 권한을 더 받게 되는데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제 큰 성인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인의 몸에 걸맞는 그런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특례시가 되면은 우리 통합창원시가 새롭게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 창원시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시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 현안들을 좀 풀기 위해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공론화위원회를 최대한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성과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시민들하고 많은 정보를 공개해놓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수기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는 최근에 문제 하나를 풀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대산면 레미콘 공장과 관련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공장을 해주라고 나와 있는 거지만 주민들은 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주민들께서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들을 다 수렴함으로써 잘 해결된 그런 벌써 모범 사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아직까지 어떤 의제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 의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시가 통합된 통합창원시가 나온 지 벌써 9년째입니다. 하지만 이 새 야구장 명칭 선정에서도 나왔듯이 아직 이런 이질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화학적 통합의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화학적 통합의 가장 큰 방향은 세월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세월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도시의 정신들을 새롭게 선양함으로써 그 새로운 정신 속에 우리 시민들의 열정이 녹아남으로써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뭐 야구장 명칭 때문에도 조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잘 결론을 내려주셨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의회가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새로운 야구장도 생겼고 이런 새로운 계기들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약함으로써 그런 화학적 결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라 봅니다. 하나는 세월이고 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19년에 이렇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